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성일하이텍이고요. 성일하이텍 보기 전에 저희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단기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한 시장은 맞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 뻔합니다. 올라가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또 이제 덜컥 잡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 채널 여기 링크,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거든요. 이거 링크 누르시고 오셔서 성일하이텍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이게 오래 걸립니까? 30초 정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좀 남겨주시고,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다른 걸 뭐 달라고 합니까? 뭘 알려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만 받아보시고, 오늘 만약에 주말 전에, 일요일 전에 오늘이랑 이제 한 내일 정도, 그때까지 신청을 하시면은 다음 주부터 바로 매매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한 종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보고 약간 전전긍긍 하시고 그러시면 내 계좌에 냉정하게 뭐 도움되는 건 없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존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굳이 존버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뭐 어떻게 쳐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현금만 조금 있으시면 충분히 건드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테마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테마들이 다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여기 메시지로 성일하이텍 보고 왔다고 남겨주세요. 오늘 코스닥 150 첫날이었는데 음봉 나왔죠? 마이너스 4.6% 나왔습니다. 냉정하게 오늘 왜 빠졌느냐? 이 코스닥 150 들어와가지고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50 들어온 종목들이 다 빠졌냐? 아니거든요. 오늘 약간 반반이에요. 150에 편입된 종목들이 오늘 11개입니다. 11개인데 그 중에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빨간불이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요. 빠진 종목들 대부분 음봉이 강하게 나온 거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와 연관된 종목들. 오늘 같이 들어간 게 WCP거든요. WCP가 오늘 마이너스 7%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땠느냐? 2차전지만 밀어대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냉정하게.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는 건 반도체 올라갔죠. 네이버 카카오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해운주 이런 거 올라가고, 통신주 올라가고, 다 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바타2 관련주들. 그러니까 시장은 늘 변한단 말이죠. 이게 앞 구간에서는 폐배터리가 주도했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폐배터리가 주도를 한다? 물론 다음번에 또 주도할 수 있는 턴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자금은 늘 돌고 돈다. 그러니까 이 주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할 때는 당연히 그런 시간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 물론 내가 가진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방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내 바람이랑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좀 바라고 내 주가가 빨리 올라가 주길 바란다고 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거는 시장에서 다른 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죠. 그쵸? 그러면은 성일하이텍이 조정을 받는 동안 내가 다른 걸 또 하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이 또 다음에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일하이텍을 매매하러 올 겁니다. 그런 주식시장은 너무나 명확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한 종목, 특정 종목, 특정 업종만 이렇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너무나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비중을 크게 늘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다. 오늘 냉정하게 좀 봐야겠죠. 2차전지 대장주들이 일단 다 무너졌습니다. 코스피의 LG엔솔, SDI, LG화학, 코스닥의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첨보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 2차전지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리다가 오늘 반등턴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수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수가 올라갈 때 2차전지를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그래도 지수가 상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시장이 보여줬거든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다음 주에 뭐 있죠? 다음 주에
FOMC랑 CPI 발표 있습니다. 이게 화요일, 수요일에 연달아서 동일한 일정에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를 조금 더 올려주는 포지션을 잡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또 휘청거리고 오늘 올라간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반도체 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번 페이크를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지수를 잡아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 금리를 막 올리겠다, 강하게 한 번 더 가야 된다 이랬는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반도체 같은 애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분명히 조정탄이 나오면은 그때는 시장을 방어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2차전지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나오고 나서 보여주는 방향이 진짜 시장의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양매도 나온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2차전지 그냥 다 때려 박은 거니까. 2차전지 종목도 오늘 대부분 양매도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가진 종목이 그냥 업종에 밀려가지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매도를 맞았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4,500원에서 주가가 끝났는데 사실 이 구간이거든요. 요 영역은 밑으로 밀면 조금 간당간당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하고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CPI랑 FOMC 일정 전이기 때문에 시장이 눈치를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일 때 최대한 좀 버텨주고 그 다음에 반전을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 반전이 나와줬을 때 시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쫙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우리 턴이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만약에 근데 CPI가 정말 좀 괜찮게 나오고 금리를 이 정도면은 충분히 멈추고 좀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스탠스로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환호를 할 거고 반등을 조금 보여줄 거고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오늘처럼 네이버, 카카오, 뭐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주말간은 아니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일하이텍 그래 주가 뭐 조금 밀릴 수 있죠. 그리고 2차전지 그래 조정 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올라갔던 종목들도 지금 고가에 있는 종목들도 다 그런 조정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조정 없이는 꾸준한 상승도 힘들고 조정이 나올 때 그거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멘탈이나 마인드가 힘들어지는 건데 조정 나오는 거 받아들이고 다른 강한 업종이나 종목들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년 동안 내가 한 종목만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한 종목 가지고 맨날 단타 친다고 어떻게 그게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납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현금을 남겨놓고 이런 종목들은 그때그때 시장에 형성되는 강세의 종목들에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좋은 종목들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조정을 거치고 나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한 건데 내가 이 조정이 나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떨어지는 것도 기다리고 조정도 기다리고 올라갈 때도 내 매수가까지 오는 거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 매수가 오면은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매수가 오면은 당장 팔아버리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동안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 사죠. 이 돈으로.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탄에 들어간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끝 타이밍에 뒤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조정 나오는 걸 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잖아요. 뭐 12만원까지 사실 2% 3% 뭐 5%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시 또 그 가격으로 돌아가지만 근본적인 이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은 그냥 성일하이텍에서 마냥 반등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뭔가를 하는 게 내 계좌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2차전지를 파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대응 밖의 영역입니다. 내 대응 밖에 일어나는 영역 안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포커스를 맞추고 마인드 무너지고 멘탈 흔들리고 이러면은 결국 내 계좌에도 영향이 오고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종목 몇 개 사놓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사놓고 난 다음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존버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내 계좌를 효율적으로 늘려가고 혹은 내가 입은 손실을 효율적으로 회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장은 그때그때 대응하는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진짜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가고 분할로 매수하고 이런 관점에서 성일아이텍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추후에 상방에 대한 힘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시장 안에서 성일아이텍보다 더 좋은 모멘텀의 종목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내 종목보다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강세를 보이는 건 인정을 하고 맞고 그쪽에 가서 또 놀다가 그러다가 내 종목에 턴이 오겠죠. 그러면은 내 종목 단가 관리, 비중 관리 이런 거 하면서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마인드나 이런 측면 흔들리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세요. 여기 댓글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성일아이텍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진짜 주식시장에서 대응이라고 하는 게 대응이 뭔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대응이라는 건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주식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